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어떤 사건 이거 해가지고 경우의 수가 이렇게 경우의 수 이거 경우의 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해서 요 전체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확률 분포 안에는 도수 분포가 버전업된다. 그치? 그러니까 도수 분포가 옛날로 치면 이게 삐삐야, 삐삐. 삐삐 한 번도 써본 적 없죠? 그죠? 이런 삐삐 세대가 아니야. 선생님 삐삐 세대. 삐삐를 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양방향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면 좋겠다. 삐삐는 사실 이 전화가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DM이지. 다이렉트 메시지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삐삐를 하면서 어떻게 이걸 들고 다니면서 조그마한 걸 갖고 이렇게 문자만 주고받으면 좋겠다. 만나서 대하면 되니까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거를 포함해버리는 게 확률 분포야. 그러니까 확률 분포는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뭐야? 핸드폰이고. 핸드폰.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제 바뀐 상황에서 이 확률 분포가 이제 또 진화를 계속 거듭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제 이항 분포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항 분포. 그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뭘 배웠어요?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걸 배웠어요.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가지고 이 이산이라는 게 이산 가져갈 때 이산이야. 떨어져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정수 개념이라고 선생님이 그때 얘기를 했지. 일종의 정수 개념으로 1과 2 사이에 1.2라든 1.3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 값이 없어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 x를 가지고서 뭘 하지 이거? 그때 독립시행의 확률 배웠죠. 독립시행. 독립시행 해가지고 뭐 NCR, P가 일어날 확률이 R1, Q가 일어날 확률이 N-R1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날까. 그러니까 이 NCR은 일어나는, 발생하는 경우의 수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야.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모 칸이 있으면 여기가 X고 여기가 P의 X 이꼴 스몰 x 해가지고 이 x1, 뭐 2, 3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해가지고 합계 이 확률의 합은 1이다 이렇게 되고, 그쵸? 그래서 여기가 일어날 확률이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0개 중에 2개다. 그럼 5분의 1이겠죠. 10분의 2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10개 중에 3개다. 여기는 10개 중에 5개다. 그럼 이거 다 다음 이거 10분의 2라고 그냥 약분 안 하고 10분의 2라고 놔두면 합하면 1이 되는 거고, 요렇게 곱해가지고 즉 1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2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3 곱하기 10분의 5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평균이 된다. 이게 평균이 되죠. 평균. 기억나요? 평균을 보통 스몰 m이라고도 쓰지만 x값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이 x라고도 쓴다. 이거 계산하면 이게 10분의 2, 10분의 6, 10분의 15 하니까 얼마나 나와요? 산수가 안 돼. 3, 5, 15, 2, 3, 5, 6, 21, 20인가? 23? 그죠? 15, 6, 21, 23이지? 10분의 23. 그러니까 2.3 정도 된다는 거야, 평균이. 얘가 1점 받았고, 얘는 2점 받았고, 얘는 3점 받았는데, 이 받은 집단의 평균 점수가 2.3 정도 된다는 거야. 그죠? 왜 2.3이 나왔을까? 2가 나오면 좋을 건데, 그지? 근데 잘 보면 무게중심이 이쪽이 더 많지? 얘 5명, 3명, 2명. 그러니까 뭔가 산이 이런 식으로 기울었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뭔가 평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이게 평균이고, 분산, VX 구한 거 기억나요? 분산? 분산은
제곱한 거의 평균,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앞에서 구한 평균의 제곱. 이걸로 많이 구한댔지. 분산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거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지? 편차 x-n x값에서 이 평균을 빼는 거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도 분산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얘랑 단위가 좀 다르니까 단위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만 해주는데 시그마 x 표준 편차는 여기 분산 구한 vx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된다. 이게 이제 표준 편차였죠.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표준 편차, 평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거. 자, 이거에 이어서 이제 오늘 뭘 배우냐면 이항분포 B를 배워. 이항이라는 항이 두 개인가 우리가. 항이 두 개인 거. 그래서 두 개를 뭐라고 하냐면 자전거 영어로 뭐라 하지? 바이시클. 그때 그 바이라는 게 바퀴 두 개를 의미하는 거야. 바이, 바퀴 발음 비슷하다. 바이, 바퀴. 그지? 바이가 트라이 하면 3이라는 뜻이고 바이 하면 2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항분포는 두 개인데 n, p 이렇게 써. 일단 이 형태적인 걸 여러분들 알아보세요. 이항분포라고 뭐냐면 한 변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을 p로 일정하고 n번의 독립시행. 이때 이 n이 독립시행한 횟수야. 독립시행한 횟수. 독립시행한 횟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독립시행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승부차기 할 때 1번 키커가 늘 확률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야. 2번 키커가 늘 확률도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4번 던질 때 앞에 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야. 내가 주사 1번 던지는데 앞에서 1 나와서 어떠래가? 그럼 내가 던지면 1은 안 나오나? 아니지. 또 똑같이 6분의 1의 확률로 주사에 던지는 거지. 이런 게 독립시행이야. 이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을 X가 하면 확률 vs X의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로 하고 이항분포는 이렇게 쓴다는 거야. B의 가로 n, p라고 한다는 거야. 됐네? 그래서 이걸 확률 분포표로 만든 게 이제 사실은 이게 이항분포지. 이산 확률 변수로 만든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뭘 하느냐면 이항분포가 나와 있을 때 뭐 할 줄 알면 되지? 이거 가지고 아까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했듯이 이항분포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면 되는데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평균 EX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두 개 그냥 곱하면 돼. NP. 아주 간단해. 이거 아침에 누가 틀어놨다고 추웠어. NP. 그 다음에 분산 VX, 베리언스의 약자지. 이걸 어떻게 하냐면 NPQ 이렇게 곱하면 돼. NPQ 곱하면 돼. Q라는 것은 뭐야? Q라는 것은 전체 확률에서 일어날 확률을 뺀 나머지 확률이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확률인데,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엄청 간단하지. 평균은 두 개 그냥 곱하면 되고 분산은 NPQ 하면 돼. 이거보다 훨씬 간단하잖아. 이거보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얘랑 단위가 안 맞을 때가 있잖아. 평균은 단위가 미터인데 분산은 단위가 미터 제곱이 돼버려. 계산하다 보면 여기 제곱들이 등장하니까. 그럼 이거는 뭐 길이인데 이건 넓이야?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분산 구한 Vx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얘가 시그마 x인 표준편차가 되는 거지. 루트 씌우면 그냥 제곱을 갖다가 떨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루트 NPQ가 되겠지. 루트 NPQ. 이거는 뭐라 부른다? 표준편차. 요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저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면 된다. 자, 그럼 요거 그냥 암산도 될 것 같은데 B가 있는데 이항분포래. 근데 뭐 N이 한 100번 시행을 했대. 근데 확률이 2분의 1이래. 일어나는 확률이. 그러면 평균 얼마야? 50이라는 거야. 이거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야, 평균. 분산 얼마라는 거야? 25.
왜? 100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Q 값인 2분의 1을 또 곱하는 거지. 25. 표준편차는 얼마야? 그 25에다가 루트를 씌우니까 루트 25에서 5. 그냥 점수 주는 단원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항 분포.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큰 수의 법칙이 나와.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자, 도수 분포를 삐삐라고 생각을 했어. 삐삐. 삐삐는 뭐냐면 전화통화가 안 돼. 그냥 문자로만 주고받는 거야. 근데 우리 때 삐삐는 주고받지가 안 돼. 그냥 보내는 거야. 일반적으로. 전화해라. 번호 딱 찍혀. 너 사랑해. 뭐 천사. 그게 암호야. 천사가 나 너 사랑한다 이런 뜻이야. 문자가 제대로 안 가는 거지. 그랬다가 핸드폰이 생겼어. 이제 이 핸드폰이 얘네들이야. 이양 이런 애들이야. 연속하지는 않아. 왜? 시티폰, 핸드폰 이런 애들은 중간에 막 끊기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얘를 갖다 코드 분할, 그게 PCS였지. 코드 분할 뭐 다중, 뭐 나도 정확한 영어는 모르겠네. 하여튼 여기 기지국에 연결되어 있다가 내가 자동차를 타고 이쪽으로 이동하면 여기 있는 기지국으로 접속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접속됐다가 이리 가는 순간 여기 딴 놈들이 다 하고 있어. 그러면 연결할 그게 안 되면 내가 끊기겠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하는 게 이제 연속이겠지.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 있으면 걔는 누구 기지국을 이용해야 돼? 이런 문제가 있듯이 그게 이항 분포라는 거야. 연속하지 않아. 1하고 2 사이에 1.5분이 1에 가까운 거, 2에 가까운 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항 분포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연속이겠지 이제. 그게 스마트폰이야. 그래서 연속하게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쭉 계속 연결해서 간다는 거지. 이게 삐삐라든가 핸드폰 PCS, 핸드폰 중에도 이거 PCS, 여기서 이제 뭐로 가냐면 스마트폰으로 간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될 거야. 근데 여기에 가기 전에 어떤 법칙이 하나 정의되고 가는데 그게 뭐냐면 큰 수의 법칙이야. 큰 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시행의 횟수를 갖다가 계속 늘리면 얘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1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면 수학적 확률이 P인데 큰 수의 법칙 있겠어요? 뭐 암기해도 좋고 몰라도 이 개념이 뭔지만 읽을 줄 알면 되는데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게 1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쏘리. 요거를 이제 H라고 뒀어. H. 이렇게 돼가지고 쏘리. 이렇게 생겼어. 여기 이제 점점 1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n분의 x라는 건 뭐냐면 통계적 확률인 거야. 내가 n의 시행을 한다는 거야. 그랬을 때 x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 확률인데 통계적 확률 이 p가 뭐냐면 수학적 확률이라고. 선생님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이랑 다른 겁니까? 다른 거야. 수학적 확률은 뭐냐면 주사위 눈을 던지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면 6분의 1이지. 왜? 정면체니까 면이 6개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될 거야. 그래서 6분의 1. 그게 수학적 확률이야. 근데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내가 직접 10번을 던졌더니 1의 눈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 수학적 확률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오차가 생기지. 그 오차를 H라고 했을 때 이 H의 값은 굉장히 작은 값이야. 이 H의 값은 0.0000001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을 뺐다는 것은 통계적 확률에서 수학적 확률을 뺐어. 예를 들면 주사위 눈이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로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10번을 던졌더니 한 번밖에 안 나왔어. 그럼 10분의 1이잖아. 그러면 10분의 1이면 10분의 1에서 6분의 1을 빼면 오차가 생기잖아. 이해돼요? 그 오차가 이 횟수가 점점 커지면 그 오차가 이 H라는 거는 점점 0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이 H의 값은 뭐냐면 점점 0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양수긴 한데 점점 0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이 절대값을 씌운 거는 그 사이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거리. 그 거리가 점점 0에 가까워진다는 거, 그 오차가 점점 좁혀진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0이 되겠죠. 언젠가는 0에 가까워지니까. 그러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과 거의 같아지는 확률이 얼마나? 그 확률이 1이란다. 그게 큰 수의 법칙이야. 예. 바꿔 얘기하면 여러 번 해봐라. 그러면 결국은 다 된다 이거. 똑같아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큰 수의 법칙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 될 그 오차가 횟수를 늘리면 결국은 같아진다. 같아질 확률이 1이라는 1이라고 보여. 100%라는 거지, 그지? 그거를 큰 수의 법칙이란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낼 때 뭐 크게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데 이게 중간에 하나 가정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제 이항 분포에서 이산확률 변수에서 뭐로 넘어가냐면 연속 확률 변수로 넘어가. 연속 확률 변수로 넘어간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제 드디어 뭐로 가는가? 스마트폰으로 가는가? 스마트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여러분 나이 때 컴퓨터 플로피 디스크 해가지고 5.25인치인가 뭐 큰 거 있었어.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숙제 가져해가지고 전산실 가가지고 프린트 출력해가지고 제출하고 막 그랬거든? 그러다가 어떤 애가 그때 당시에 이거를 압축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100메가였어.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데 100메가짜리 집 드라이브라고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보관을 하면 많이 보관할 수 있대. 그래서 많이 보관하는 그 100메가짜리 사가지고 컴퓨터는 날려도 요거는 사수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를 막 보물단지처럼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 어디 이사 갈 때도. 그거부터 챙기고. 100메가 지금 별로 양 안 많지. 지금 테라 뭐 이런 거 아니야? 기가 테라 뭐 이러는데 그때 그 100메가를 사수하는 게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발전한 거야. 그러니까 디스크 다 없어. USB가 등장하고 그러다 클라우드가 등장하고 이 세상이 점점 흘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처음에는 노가다야. 하나씩 다 해보는 거야. 그러다가 점점 1하고 2, 3 이런 것만 하다가 1.1, 1.2, 1.3, 1.11, 1.13, 1.23 뭐 이렇게 숫자가 점점 쪼개지면서 점점 연결되는 연속으로 간다는 거야. 연속. 알겠죠? 여기까지 됐지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항분포 그 다음에 큰 수의 법칙을 설명했어요. 그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연속확률 변수라는 게 나와요.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이거 이제 연속 확률 변수를 보통 X라고 하거든요. 그지? 기억나나? 자, VX. 연속 확률 변수 앞에 뭐였지? 이산확률 변수였죠. 이산확률 변수. 이것도 역시 X라고 썼어. 이산확률 변수. 근데 이때 적용하는 게 확률 질량함수라고 그랬어요. 질량함수. 질량이 나타났어. 그럼 여기에 적용되는 함수는 연속 확률 변수 적용되는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 이 단어를 그냥 기억하면 돼요. 번역합니다. 그대로. 밀도라는 것은 참고로 뭐분의 뭐지? 밀도. 부피분의 질량. 그러면 질량하고 부피는 비례관계잖아. 동일한 부피에서. 그지? 그럼 이런 게 거의 비슷해. 이산확률 변수나 연속확률 변수나 방금 그랬잖아. 큰 수의 법칙. 여러 번 하면 같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제가. 넘어오는 과정이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x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는 정수 개념이라고 하면 얘는 실수 개념입니다. 연속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1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2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 3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되지. 그럼 얘한테 1.2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 얘 대답하기 애매한 거야. 1하고
2는 있지만 1.2는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사이의 값을 고정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따로 연구해야 되는데 연속 확률 변수는 실수 개념이기 때문에 1과 2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확률 변수가 다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인데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그래프를 그린다면 그래프에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돼요. 이게 쭉 돼 있는데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o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가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 그랬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함수 y = fx에서 이 a하고 b 사이에 일어나는 확률, 이 확률을 갖다가 넓이로 계산해 버립니다. 이거의 넓이가 바로 확률 p의 a에서 x 이게 된다는 거야. 연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a에서 b 사이에 일어날 확률을 뭐로 계산한다? 이 그래프 아래에 있는 이 넓이를 구한다는 거야. 이 넓이 구하는 게 뭐지? 이게 정적분이야. 정적분 개념으로 계산해버리면 된다는 거야. 근데 정적분 지금 배웠어? 안 배웠지. 그러니까 안 배웠어. 이제 이 부분이 정적분 배우고 배우면 좀 더 이해가 빠른데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거. 지금 약간 그래도 이해해 주는데. 그럼 예를 들면 알파에서 아까 베타가 있잖아. 정의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걸 싹 다 하면 이 넓이는 얼마냐 이거. 이 넓이는 이거의 넓이는 확률의 넓이는 1이지. 넓이는 1이야. 즉 이게 뭐냐면 p의 알파에서 x가 베타 사이다. 그럼 이거의 넓이는 1이 돼. 전체 확률이니까. 그럼 요거의 값은 정적분에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재밌는 게 있는데 뭐가 재밌느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어. 이게 y = x 제곱이야. 그치?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해봐. 이거 넓이 얼마야? 그러니까 정적분 안 배운 애들한테 특히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애한테 이거 넓이 얼마냐 이러면 넓이를 못 구해요. 왜? 이게 곱선이니까. 그치? 삼각형 같으면 여기가 1이고 여기 1을 잡아놓으니까 1이니까 삼각형 넓이 같으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해가지고 2분의 1이요라고 대답하겠지. 예를 들어서 이게 O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삼각형 AB, AOB 삼각형 AOB의 넓이는 2분의 1이 맞아.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끄는 거의 넓이지. 삼각형 넓이지. 그럼 이 곡선의 넓이는 2분의 1보다는 작을 거 아니니? 그걸 구할 방법이 없는가? 그게 정적분이야.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이런 표시를 해. 이걸 인티그랄이라고 그래. 이거를 인테그랄 이래. 우리 때 수학 선생님은. 근데 인테그랄에 이게 정적분이라는 개념인데 S자를 길게 늘었은 거야. 이렇게 S자를 길게 늘었은 거야. 이거 누가 생각했냐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어. 독일의 수학자인데 당대 라이벌이 뉴턴이었어. 영국의 수학자. 지금 우리로 치면 독일이 대륙이니까 중국 같은 느낌이고 뉴턴은 영국이니까 일본 같은 느낌이야. 둘이 라이벌인가? 그 사이에 끼는 한국어는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지. 우리는 어디랑 비슷하냐면 이탈리아랑 비슷할 것 같아. 이탈리아. 그 이탈리아 반도자는 축구와 같이 부츠같이 생겼잖아, 나라가.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다.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이 함수 x제곱 이렇게 해놓고 이게 정적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쓰다는 거야. 0에서 1을 여기다 써놓고 x제곱을 적분을 하는 거야. 근데 x의 제곱을 미분을 하면 이 색깔이 왜 빨간색이 돼요? 미분을 하면 이 이항을 내려와서 2 곱하기 x에 2 빼기 1승 해가지고 2x가 되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 미분은 차수가 하나 줄어들어. 근데 적분은
거꾸로 쌀을 적자잖아. 차수가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이 일단 뭐가 되냐면 x세제곱이 되겠지. 차수가 한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얘를 다시 미분하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3이 앞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앞에 3이 없잖아. 3이 없다는 건 여기 3분의 1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3이 내려오면서 이 3하고 약분되고 x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를 적분, 이렇게 가는 거를 미분이라고 하는 거야. 미분, 얘는 적분. 이런 관계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미분법, 적분법이야. 법, 공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1을 갖다 여기다 넣어주고 0을 여기다 넣어준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야. 그럼 1을 넣어주면 얼마야? 3분의 1이 되지. 0을 넣어주면 0이지. 그럼 3분의 1에서 0을 빼니까 이거의 값이 3분의 1이 나왔어. 그러면 이 3분의 1이 뭘 의미한다? 아까 이 밑에 빗금친 곡선 부분의 넓이를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미분 적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되는데 뭐 심한 미적분 거 이구영 교수님 저녁에 수업하는 거 같은데, 그치? 특강 형식으로 월요일인가 언제 저녁에 하는 거 같은데, 아무튼 거기서 더 열심히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좀 알면 좋다? 적분을 좀 알면 되는데, 아무튼 머릿속에 어떻게 하냐면 이 함수 식을 갖다가 함수 그래프를 갖다가 여기 가운데다 넣고 인티그럴을 해서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아는데. 근데 통계 문제에서는 이 정도만 아니야. 넓이가 그 확률이다. 그것만 알아두면 돼. 넓이가 뭐라고? 확률이다. 요것만 알아두면 돼. 지금은. 넓이가 확률이다. 알겠지? 요것만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그러니까 연속적인 실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이 밀도란 말이 왜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이 안에 있는 공기,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공기의 입자 수가 몇 개나 있어? 이게 뭘 개념 아닌가? 기체 분자의 개수를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지. 그래서 부피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1몰에는 6.02 곱하기 10의 23 삼승계야? 예? 분자가 있다. 그게 기체 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있다. 이게 1몰 아니야? 그러니까 화학에서 몰 개념을 가져와 버리잖아. 그게 이제 밀도 개념을 가져오는 거야. 공기입자. 그치? 이렇게 정수 개념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지 않는다는 거야. 아보가드로 수라고 그러면 뭐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학하고 과학이 나중에 보면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적으로 수학이 알파벳 같은 과목이야. 과학을 하기 위한 과학은 어떤 개념 과목이고 수학은 도구 과목이야.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정규 분포로 넘어가는 거야. 이제 상위 밀도함수까지 나오는 정규 분포. 정규 분포라고 한다. 정규 분포라는 건 아까 이항 분포를 B로 했잖아. 정규 분포는 N이라고 했어. N. 이게 정규 분포를 할 때 이 정규라는 말이 노멀이거든. 노멀. 그 다음에 분포가 영어로 디스트리뷰션. 요 정도 단어 알아두면 좋아. 노멀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N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뭘 넣냐면 N, 시그마 제곱을 써요.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는 게 정규 분포다. 이때 이 N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평균이고, 얘가 평균이고, 시그마 제곱이 분산을 의미해. 시그마는 표준편잖아. 그 시그마 이거랑 어떤 차이? 이거는 대문자, 이건 소문자, 그리스 문자야 다. 이거 그리스 문자로서 그리스 문자에 이제 대문자, 소문자.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고향이 어디야? 유럽이지. 유럽 쪽에서도 영국에서 넘어왔지. 걔네들. 그럼 영국 애들은 또 어디서 온 거야? 다 대륙에서 왔겠지. 그 대륙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그리스 쪽이야. 그리스 건너편에 뭐가 있지? 이집트 있었지. 나일강 있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있고 막 그러잖아. 거기가 인류 문명의 발산지야. 우리는 그럼 어디서 왔어?
우리는 내가 봤을 때 러시아 쪽에 큰 호수 하나 있지. 바이칼. 내가 봤을 때 우리는 바이칼에서 내려온 것 같아. 그리고 내려왔고 내려오는 애가 있었고 올라가서 옆으로 간 애가 있어. 걔네들이 누구냐면 알래스카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멕시코로 해가지고 잉카, 마야 문명 이렇게 만든 애들이 나는 바이칼에서 출발한 애들이라고 봐. 그래서 멕시코 사람도 잘 보면 한국 사람하고 좀 느낌이 약간 있어. 인디언도 잘 보면 한국 느낌이 약간 있어. 호주 사람들도 원주민을 보면 약간 한국 이게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멕시코 애들도 매운 거 잘 먹고 그런 문화가 있잖아. 바이칼에 가면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나? 내가 이런 게 관심이 엄청 많아. 수학인데도 아리랑이라는 뜻이 거기에서 우리가 아리랑 민족이라니까 아리랑 노래 부르잖아. 근데 이게 무슨 뜻이 뭘까? 아리랑 뭐 그지? 근데 내가 내 나름대로 이거 뭐 어디서 찾아보고 가지고 누가 주장하는 건데 아리랑 쓰리랑 이게 아리고 쓰리다라는 장송곡이래. 사람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낼 때 아리랑 쓰리랑 뭔가 굉장히 처지면서 뭔가 쓰나린 느낌의 어떤 그런 장송곡이야. 느린 템포로. 그러니까 아리랑 노래 부를 때 아리랑 쓰리랑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야. 기분 좋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더라고. 한이 맺힌 노래야. 사람이 죽고 나서 아리고 쓰리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이고 유럽 이쪽이야. 그래서 걔네들도 이제 그리스 문자 이런 거 쓰는 거 좋아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이 나중에 통일이 되면 반드시 러시아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바이칼을 찾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겠어. 러시아한테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뭐 싸움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는 그쪽으로 봐야 돼. 미국은 어디를 봐? 거기를 보는 거야. 그래서 맨날 이라크 막 뜯어패고 막 전쟁하고 이러잖아. 이스라엘을 그러고 막. 거기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데. 아무튼 시그마는 대문자, 얘는 소문자. 일본어 노가 이렇게 쓰지. 노 이럴 때. 비슷하지. 근데 이거는 이제 아예 이렇게 반이고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붙이고. 이게 글자 이렇게. 알겠지? A처럼 쓰면 안 돼. 아무튼 자. 그래서 정규 분포는 N과 시그마 제곱으로 한다는 거야. 그럼 아까 이항 분포에서 B가 있었잖아. B가 아까 어떻게 됐지? N, P라고 했지.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갈 때 N이 뭐였지? N이 NP지. 그지? 시그마 제곱이 뭐였어? NPQ였지. 맞죠? 그러면 이거를 적용하면 N을 갖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NP, NPQ. 그치?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이항 분포를 가지고서 이제 이항 분포에서 이게 B가 이항 분포잖아. 이항 분포에서 뭐로 가는 거야? 확률 정규 분포를 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 이항 분포가 PCS라는 핸드폰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가는 과정에 이렇게 간다.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 식이 나오는데 그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정규 분포와 관련된 확률 밀도 함수라는 식이 있어.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하나 적어줄 테니까 보세요. 확률 밀도 함수 fx는 어떻게 생기냐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오케이?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에 2가 오일러 상수 2.7번 거야.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가로 x 마이너스 m의 제곱. 요거를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 이런 분포를 정규 분포라 하고 이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는데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러분들 많이 본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이런 그래프가. 곱셈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때 이 센터에 해당하는 이 값이 n입니다. 평균.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오겠어? 최대가 나오겠지. 최대. 그리고 이 최대값이 나올 거고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에 곡선의 넓이를 다 하면 이 넓이가 얼마가 되겠어? 이 넓이가 정적분을 하면 1이 나온단다. 확률은 항상 총합이 1이니까. 그래서 1이 나온다. 그럼 이 최대값은 어디에서 나온다? M을 넣었을 때. 실제로 여기 M을 넣어봐. 잘 생각해봐. M을 넣으면 이게 없어지지. M을 넣으면 이게 0으로 없어지잖아. 그럼 2의 영승은 1일 거 아니야. 그럼 최대값 얘인가, 얘? 얘인가. 그럼 왜 이게 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가 존재하면 할수록 2분의 1 역수가 되잖아. 그럼 분모가 점점 커지니까 얘가 존재하면 분모가 더 커져버려. 존재 안 하는 게 나아. 그게 최대값이야. 그래서 얘가 존재 안 하려면 x가 n이 돼버리면 0이 돼서 존재 안 해지지. 그러면 2의 영승에서 1로 돼가지고 얘는 영향을 안 주는 거야, 얘한테. 근데 이게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최고 높은 최대값은 평균일 때 최대가 돼가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해요. 정규 분포 곡선이 난다. 이렇게 알아두는 거야. 이걸 뭐란다? 정규 분포 곡선. 많이 볼 거야. 정규 분포 곡선을 가지고 있고, 이거의 특징, 성질은 뭐냐면 x = m에 대해서 대칭인 종모양의 곡선이라는 거야. 이게 종모양이야, 종모양. 종모양의 곡선이고, 점근선은 x축이 되고, x축이 점근선이 되고, 최대값은 x가 m일 때 최대값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을 갖는다. 넓이는 1이고, 됐죠? 그 다음에 이 종모양을 두 개 그리는데 하나는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그렸다고 쳐. 그러면 평균값에 더 달라붙어 있지. 이게 이 짝대기에 더 이렇게 홀쭉하게 달라붙어 있잖아. 이걸 시그마 1이라고 하고, 옆에 이렇게 퍼져 있는 애를 시그마 2라고 하잖아요. 분산을. 표준편차지. 시그마라는 건 표준편차인데, 표준편차라는 게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데, 지금 보면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어때? 더 값이 더 작지? 표준편차가 더 작아.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평균에 다 달라붙어 있다는 거야. 집단의 성적이 고르다는 거야.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편차가 안 심한 거야. 그러니까 그 집단의 성적이 다 평균에 달라붙어 있다는 거야. 여기가 평균의 M이었잖아. 평균은 M에 이렇게 더 달라붙어 있는 거야. 핫도그는 소세지 달라붙어 있잖아. 그지? 핫도그인 거야. 이게 작을수록 이게 핫도그고, 이 옆으로 쭉 퍼져 있는 게 뭐야? 이게 쭉 눌러가지고 퍼뜨리고 호떡이야, 이거 호떡. 오늘 이상한 일이 많이 하는데. 아무튼,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핫도그, 표준편차가 클수록 호떡. 그럼 집단의 성적이 고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야? 핫도그란다. 표준편차가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그 성적이, 집단의 성적이 작다는 거야. 이해돼요? 지금 얘기하는 건? 그래서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곡선 가운데 부분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옆이 좁아지고 평균에 다 달라붙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됐지? 이게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이다. 이거.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얘가 특징이 이렇게 가던 애가 옆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어. 그러면 표준 편차는 똑같아. 이 평균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퍼져 있는 정도가, 평균에서 퍼져 있는 정도가 똑같아. 표준 편차는 시그마는 일정한데 뭐가 달라지면 얘가 옆으로 이동하려면 이거 M1이라고 하고 M2라고 하면 평균이 달라지면 옆으로 이동하는 거지. 평균 M이 바뀌면 M 바뀌면 뭐한다? 옆으로 이동. 그지? 이렇게 그냥 평균 바뀌면 옆으로 이동한다. 이럴 수도 있다. 기억을 하는 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렇지만 이제 이항 분포에서 정규 분포까지 넘어왔잖아. 그러면 방금 내가 마지막에 이 평균이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를 얘기를 할까?
건물을 짓는데 출입문이지, 출입문. 출입문이 크기가 다 달라. 그러면 이 건물을 설계할 때 굉장히 힘들어져. 그래서 출입문의 폭이라든가 높이가 거의 표준화되어 있어. 출입문의 폭은 예를 들면 90cm, 높이는 230cm.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창문 틀도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고 이 출입문도 표준화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고서 건물의 높이라든가 건물을 다시 모델을 만들어낼 때, 모형을 만들어낼 때 뭘 참고로 하냐면 사진에 출입문이라든가 유리창을 보고서 역으로 이 건물이 길이가 가로가 세로가 얼마겠다는 걸 예측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 지금 교실에 출입문이 2개 있잖아. 근데 출입문 하나의 폭이 그냥 대충 1m라고 쳐. 일반적으로 90cm인데 1m라고 치면 얘가 지금 출입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돼. 그럼 이게 가로가 지금 6m 정도 되는 교실인가? 이런 거를 스케일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통계에서도 이런 짓을 한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정규 분포를 갖다가 평균이 바뀌고 표준분자가 바뀌고 그렇게 해서 점점 바뀌면 문제가 되니까 표준화 작업을 하는 거야. 표준. 그걸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 표준 정규 분포. 자, 표준 정규 분포는 어떻게 하냐? 똑같이 N이라 쓰는데 아까 평균 M을 갖다가 놔둬버리면 어떻게 돼? 어떤 애가 1이 되고 어떤 애는 2가 되고 어떤 애는 3이 되고 이게 옆으로 자꾸 이동하면 폭에서 비교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 이렇게. 이걸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다는 거야. 진짜 죄송합니다. 하시죠. 하나님.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어냈는데 확률 변수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확률 변수 x를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제 z라고 해버리는 거야. z.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는 이제 x를 안 하고 z라고 한다. 그래서 이 0,1을 따를 때 z라고 하는데 이 z는 어떻게 구하냐면 x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어서 z를 한다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 작업이라고 해요. 표준화. 적어놔라.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야. 표준화. 표준화라는 게 뭐냐면 확률 변수 x를 가지고서 m을 빼주고 시그마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z라는 애가 등장하는데 그게 표준 정규 분포다. 그래서 정규 분포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거다는 거야. 표준화가 뭐야? 확률 변수 x를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정의하면 돼. 알겠죠? 그러면 이 표준 변수 z의 확률 밀도함수 fx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모양이 비슷한데 루트 2파이 아까 n분의 1인데 m이 이제 1이니까 여기 n분의 이게 m이 사라진 거고 그 다음 2에 마이너스 그죠? 아까 적어놓은 거 있나? 아까 이렇게 생겼거든. fx가 아까 적어줄게 다시 루트 2파이 곱하기 n분의 2파이 시그마 분의 1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확률 밀도함수였어. 확률 밀도함수였는데 확률 밀도함수 fx가 이렇게 생겼어. 이거 아까 연필은 어땠지? 근데 눈으로는 익숙해져야 되는데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인데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표준화를 하게 되면 일단 시그마 여기가 이게 m이고 이게 시그마 제곱이었잖아. 그러니까 m이 0이고
시그마 제곱이 1이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도 1이 되니까 이게 시그마가 사라지고 2에 2 시그마 제곱도 이게 2가 될 거야 그냥.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에 m이 0이니까 이거는 x 제곱만 남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바뀌는 거예요 저거는요. 요거를 Z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는 거야. Z의 확률 밀도 함수는 요거가 된다. 이런 거 선생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냥 저런 게 있었나 보다 하고 요것만 알고 있습니다. 요 표준화라는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저기서 x가 대입하는 x가 뭐죠? x가 이거 확률 변수. 내가 성적을 1점 받았다, 2점 받았다, 3점 받았다. z가 확률 변수. Z로 바꾼 거야. 표준화시킨 거야.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건데 얘를 갖다가 얘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야. 0,1로. 왜냐면 평균이 다 다르고 시그마가 다 다른데 그걸 0,1로 표준화 작업을 해버리는 거를 우리가 확률변수 Z라고 한다는 거야. 왜 이런 짓을 하냐면 표준화를 시키면 비교하고 좋다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그런 거 있었지. 수능 치는데 누구는 생물 택하고 누구는 화학 택했어. 성적이 둘 다 45점이 나왔어. 그럼 그 45점이 동일하게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왜냐하면 평균이 다르잖아. 생물의 평균하고 화학의 평균이 다를 거 아니야. 난이도가 다를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런 작업을 거쳐서 표준화시키면 점수가 여러분들한테 나오지. 그게 표준 정규 분포에 의해서 표준 점수라는 말을 썼었지. 기억나? 표준 점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잖아. 그래서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해. 통계 처리를 한다는 게. 그렇게 해서 할 때 나오는 이론적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이론적인 걸 싹 다 알 필요 없고 요것만 알면 돼. x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그게 z가 된다. 요거를 알아두면 된다. 지금은 이게 지금 뭔 말인지 모르는데 두 번째 2교시 때 이제 내가 문제 몇 개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 지금 쉬는 시간 잠깐 하자. 쉬는 시간 하고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좀 한 다음에 이거 끊어주고 쉬는 시간 한 다음에 내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내가 설명 그리고 문제